바쁜 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5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저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입니다. 와. 여전히 옆에 계십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혜정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네. 이제 저는 혜영이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근데 저희랑 친한 사람들은 네. 저희 이름을 다 헷갈려요. 아. 저희가 친해졌나 봐요. 친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더라고요. 네. 혜영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들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어른이 되면 이야기를 하면서 혜정님의 둘째 언니로서의 장혜영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네. 그 전에 네. 혜영님께서 상을 타셨죠. 10월 예. 12일 날요. 와, 네. 칭찬 샤워. 네. 끊이지 여전히 않습니다. 수건을 여러 장 갖고 오세요. 다음에 오시는 네, 분. 알겠습니다. 네. 올해 성평등 문화상 시상식에서요. 네.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와.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과분한 상입니다. 이렇게 상을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작년 네, 9월쯤인가 10월쯤인가 하나 또 받으시잖아요. 환경재단에서. 네, 그거는 맞아요. 저기 다큐에도 나왔었죠. 예, 맞아요. 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고. 진짜.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으시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얼떨떨해요, 진짜. 나한테 상을 왜 주지? 다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상 소감에서도.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수상 소감 그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네. 그 인터뷰 해주신 분이 네. 제가 잘 설명드린 것 같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라고. 네, 죄송하다고. 또 설명 그냥 들었을 때랑 또 막상 받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줄만 하니까 줬겠지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주말이니까. 네. 하지만 이제 나라면 나에게 상을 줄까라고 생각하면 역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게 그런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 받았던 상도 그렇고 네. 역시 그런 장애인권 분야에서의 무언가 이 없었던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네. 사실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네. 잘못한 걸 바로잡는 종류의 일이지 네. 뭔가를 잘하는 거라고 보면 뭔가 좀 마음 한구석이 떳떳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한 건데 이게 상을 받을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그런 느낌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한테 박수 쳐주고 이제 미담이 되고 끝나는 건 되게 싫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물론 이 상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설쳐라 뭐 이런 뭔가 격려의 의미였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게 받기는 했지만 네. 이제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서 네. 좀 슬픈 거나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좀 더 이따가 그럼 다룰 질문이었는데 지금 수상하신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여쭤보면은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그 평상시에 장애인 분들을 옆에 두고 있지 않으면 마치 자기 주변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씨께서. 맞아요. 혹시 그런 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당장 멀리 가지 않아도 네. 이제 혜정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저의 가장 가까운 뭐 친구들 혹은 네. 함께 일하던 동료들한테 선언을 했을 때 네. 처음 저희 집에 저녁 식사, 점심 식사를 초대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당장 그렇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음. 사실 내가 중증 발달 성인 발달 장애인 거 밥 먹는 게 처음인데 잘 대하고 싶은데 네. 실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긴장된다.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좋을지 네. 조언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물어봐주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적어도 무지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고맙지만 비장애인을 대할 때 비장애인은 잘 대하는 방법이 없듯이 그렇죠.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겠지 라는 얘기를 했고 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낯선 사람을 잘 만나는 방법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네. 네. 네가 100% 네가 다 할 수 있는 예의를 차려도 그게 그 사람한테 실수가 될 확률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네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했을 때 사과를 네가 할 수 있는 멘탈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하고 이제 일부하고도 이어지는데 네네. 네.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한 일인 것 같고 낯설지 네네. 않은 게 더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거북해지지만 네. 실수를 하면서 친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 질문도 하나 왔는데 혹시 누가 청취자 질문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네. 네, 저희가 트위터에 혜영님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올려달라고 구글 폼을 올려놨었거든요. 거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 회사원 A 채널에서 먼저 접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대화에선 저도 같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척 2명이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희망을 갖고 다시 절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우리의 행동에서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대해야 하는 태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분들을 대했을 때 그들이 좀 불편해할 만한 태도가 무엇이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 아니 그분들이 어떤 데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릴 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네. 그렇게 배우잖아요. 배려를 해야 된다 혹은 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태도랄까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시혜적이 될 수가 네네.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예를 들면은 뭐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팔을 갑자기 덥석 잡는다든지 네.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지팡이를 갑자기 들어준다든지 되게 당황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이제 그런 류의 그러니까 너무 과한 배려를 이제 학습한 거죠.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없을까? 그렇죠. 네. 역시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섞여 살기 시작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이미 격리된 상태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종류의 행동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사람한테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네. 그래서 장애인을 대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보다 먼저 장애를 봐요. 네, 인간이기 전에 장애인인 거죠. 근데 인간이고 나서 장애인이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하는 혹은 수식하는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장애일 거다라고 치환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사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성소수자를 대할 때도 뭐 커밍아웃을 했을 그 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개인 네. 너가 게이야? 그럼 너 어떻게 대해야 되니?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반응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 네. 건데 네.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동질성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강요당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네. 그 동질성 안에 포섭되지 않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 다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당황하면
좀 당황하시지? 당황함을 느끼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처음이니까. 맞아요. 네, 처음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걸 더 스무스하게 잘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고 약자 쪽에서 자꾸 설명하려 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책임은 사실은 저쪽에서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계속 내 존재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니만 편하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을 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반 스트레이트한테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고 나면은 설득이라든지 혹은 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지점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네. 정말 크게는 우리 똑같은 시민이야.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직장인이고 뭐 혹은 네.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안심을. 네. 안심 시켜야 돼. 참, 네, 그럼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안심을 네. 시켜드려야죠. 되게 사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죠? 네. 사는 게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게요. 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고 상상. 네,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그렇죠. 있다는 사실을. 네, 그러게요. 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먼저 보고 그 그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는 네, 게 가장 자기는- 이상적인 거잖아요. 뭐 네. 소수자들한테 어떤 맞아요. 소수자들이든 그 사람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실수해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네. 되면 그렇죠. 네. 사실 김원영 변호사님이라고 네. 최근에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고 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네, 하는 책을 쓰셨고 네. 실제로 어떤 뭔가 그런 논증의 형태를 가지고 그런 소수자, 장애인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셨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종류의 노련함을 요구받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들이 자기를 대하거나 하는 시점에 뭔가 그렇게 낯설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뭔가 자기가 아주 노련하게 상황을 리드해주는 종류의 스킬을 네, 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하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노련함은 그냥 쌓이는 것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네. 오히려 이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거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이제 당황해하는 것도 그냥 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도 하나의 여유일 수 있겠다. 네. 이틀 전에 같이 북토크를 하셨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북토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죠. 그분이 성씨가 김씨고 제가 장씨잖아요. 네. 그래서 김앤장. 김앤장 아, 굉장한 메이커네요. 네, 맞아요. 대형 하지만 거포네요. 막 마이너리티 초봉집합. 대형 복토크. 어이구야. 네.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저희가 뭐 처음에 다뤄야 되나 나중에 다뤄야 되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수상을 하시고 소감을에 이어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런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뭐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 여쭐 거라 지금 무거운 얘기를 어쨌든 끝내고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네. 넘어가서 참 다행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의외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 이제 네. 불행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네. 대부분인 아, 것 네, 같아요. 네. 저 사람들은 네. 비장애인은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불행을 겪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의 네네. 논리를 그런 게 쌓아가게 있죠. 되는데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다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기차 다 불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모두 각자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불행이나 행복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죠. 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갖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을 당연한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네.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말씀을 제가 해주십사 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번 북토크 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2부 첫 번째 질문은 KPC방 6화 때 어른이 되면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리뷰를 들으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거나 혹은 좋았던 점이 있으셨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어른이 되면을 다뤄주셨다. 네, 팟캐스트에서 다루어주신 건 그 이제 김하나의 측면 돌파라고 하는 그 예스 네. 책방에서 네. 하시는 거기서 이제 책으로 다뤄주신 거 말고 사실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냥 되게 루틴한 방식으로 장애인 얘기 뭐 이렇게 해서 다루신 게 아니라 네. 이 작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맨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틀에 박힌 장애인 서사를 보려고 하지 않고 네. 개인적인 경험들하고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저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기뻤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꽤 오랫동안 친구랑 함께 있었으니까 네. 함께 산다는 게 사실 경험으로서 별거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그냥 그 친구 똑같이 대해주면 되고 그냥 계속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맞아. 그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뭐 네.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네. 모든 부정적인 피드백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쵸. 그냥 네.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네. 수 있는 자세. 똑같이 그냥 정말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생각이 나갔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생각은 했죠.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하신다. 네, 하지만 그런 것은 조심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네. 네.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혹시나 괜히 한다고 했다가 아이고. 안 하는 이만 못한 소리를 네. 하진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준비 꽤 많이 네. 했었죠 저희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직접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링크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언젠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실제로 동생이랑 같이 한번 만나봐도 좋겠다. 좋죠. 네, 어휴, 그런 영광이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죠. 그럼요. 그러고 나면 좀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네.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사실 그 생각했습니다. 네, 북토크나 혜정님을 뵙고 네. 또 헷갈리는 맞아요. 마음껏. 혜정님을 딱 처음 뵙고서 뭔가 이제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나쁜 기집애. 바로 앞에서 계셨는데도 눈길도 너무 안 주셔가지고 눈이랑 한 마주치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소심해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맞아요. 인사를 못했어요. 네. 저돌적인 사람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딱 꽂혀서 그거 네. 아니면 옆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라서. 저돌적이어서. 네, 그날 곳곳에 관객들이 갖고 온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날은 사람보다 커피가 보이는 날이었을 거예요. 믹스 커피.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어른이 되면을 만들게 되면 시청자분들 네네네.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나 뭐 그런 게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른이 되면의 제작 전후에 뭐 네. 기대했던 거나 이런 달라진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저한테는 진짜 약간 무서운 프로젝트였어요. 무서운 프로젝트. 네,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네. 거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사실은 액시던트에 가까워.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네네. 이제 네. 탈시설 준비하면서 1년 동안은 진짜로 이제 원룸에서 투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저 자신을 갈아 넣었는데 네. 그래 당연히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일을 네네네. 하는 동안 동생을 돌봐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그런 공적 자원을 1시간도 예측 네. 가능한 방식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탈시설이라는 플랜 자체를 접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걸 가동할지를 선택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만두고 잘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명백한 불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것이 오히려 희망을 얻는 방법일 수 있다. 라고 오히려. 네, 생각해요. 불확실해지는 게.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네. 혜정의 삶은 그 안에서 끝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이 사회에서 부품 하나로 갈리다가 끝날 것 같은 이제 너무 명확하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사회의 로직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아주 잘 해낸다면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다른 가능성을 또 배태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 스톱하고 최소 6개월이라고 네. 하는 시간을 혜정이랑 같이 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모처럼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처럼. 네, 그래서 늘 남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영상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쓰자라고 생각해서 다큐멘터리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근데 네네. 이제 만들면 잘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예산의 일이니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사고 싶다고 네네. 생각해서 네. 이제 5천만 원을 그냥 아예 목표 금액으로 걸었어요. 네. 근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는 텀블벅 쪽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것보다 좀 낮춰 잡아서 초과 달성을 해라. 왜냐면 텀블벅은 진짜 all or nothing이니까. 네네네. 근데 뭔가 그렇게 하기가 약간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아. 필요한 돈을 필요하다 하지 못하는가. 이제 네. 성격 나오는 거죠. 뭐 아니면 도다. 맞아요. 그래서 이 펀딩이 안 되면 이 다큐멘터리는 나올 수 없었던 거고 근데 펀딩이 되는 것도 하나의 결과이고 네. 안 되는 것도 결과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최선을 다하고 그걸 보자고 했는데 네. 덜컥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생활과 작업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활. 좋은 작업을 하려면 생활 안에 작업을 많이 넣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려니까 혜정이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늘 한 구석에서 카메라가 자기를 촬영하는 걸 생활이라고 이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작품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같이 스텝 친구들이랑 했고 그 말인즉슨 정말 구성을 1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네, 정말. 네, 정말 찍을 다큐네요. 수 있는 순간에만 찍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새드엔딩일 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 살면 해피엔딩, 못 살면 새드엔딩이다.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느낌으로 만들어진 작업이라서 근데 저는 방금 구성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저는 웬만큼 틀을 짜셨다고 생각을 한 게 네. 저도요. 보시면은 뭔가 진짜 영화의 기승전결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딱 딱 나왔죠. 나오죠. 특히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혜정 씨 생일 파티를 쫙 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진짜 영화 같다. 저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그런 구성을 안 하셨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소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 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찍어 놓은 거를 가지고 막 편집을 하려고 보는데 6개월을 찍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네, 있잖아요. 소스가. 근데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로 이렇게 플롯을 짜고 있는데 네. 영화에 나오는 정민이라는 친구가 네. 선배 모든 소스를 보셔야 합니다.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민아 나 너무 힘든데 알고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선배 소스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결국은 그걸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니까 근데 진짜 그 안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걸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지점들이 있었고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서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지만 그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되게 하나의 사건이 되어주곤 네. 했었죠. 네. 네.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되게 그래서 약간 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가 네. 좀 그래요. 저는 오히려 제작자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네. 생각이 들고 감독은 없는 것 같아요. 제작자로서의. 네, 그 각본은 혜정님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네. 그걸 이끌어가는 힘은 정말 혜정에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자꾸 질문 제가 해도 돼요? 제가 할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제작 비화를 좀 듣고 있는데요. 네. 그 어른이 되면을 제작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 영상에 안 나온 뭐 그런 영상에 안 네네. 나오는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편집을 넣었다 뺐다 했다 결국에는 이제 빠진 장면이 있는데 네. 초반에 그러니까 혜정이 커피 믹스를 먹는 방법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뭔가 이렇게 타서 먹는 게 아니라 툭 이렇게. 찢어서 그대로 그대로, 입에다가 네, 톡 네. 이게 털어 넣는 식으로 먹는데 이제 그리고 저한테 직사게 혼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이제 그건 혜정은 지금까지도 되게 좋아하는 마시는 그 방식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커피 믹스를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아. 방식으로 이제 그런 일을 좀 예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언니가 또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둘째 언니이고 네. 첫째 언니가 네, 있고 네, 네. 언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작년 겨울쯤에 전시회를 하는데 그 네, 전시회 리셉션장에 그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언니랑 조카를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사이에 이제 동생이 리셉션장을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너 더욱 괘씸한 것은 이제 촬영 감독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촬영 감독은 동생을 팔로우를 하고 전 인사를 네. 하는데 네. 이제 저 모르게 완전 범죄로 이제 그거를 털어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쁨의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저는 소스를 제가 전수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되게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 근데 그거 보시다가 저한테 되게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분은. 근데 영화에서 사실은 저희는 개입해도 된다는 네네 방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래서 말리려면 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노티스를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명백하게 혜정의 관점에서 그 순간을 함께 공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들어갔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부러 빼신 이유가 있나요? 그 플롯 상에서 딱딱 붙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그게. 네, 그렇죠.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영상들은 나중에 모아서 약간 조각처럼 맞아요. 해서 이렇게 쿠키로 해서 그 영화를 12월 13일에 개봉을 네, 하게 네. 돼서 네. 네. 네 그때쯤 해서 오픈하게 되지 않을까? 네네네. 기대할게요. 네 정말 그걸 브이로그에 따로 올리시진 않았고요. 네 아. 그거는 기대 많이 하시겠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귀엽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저희 이제 그때 방송을 듣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그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다큐가 있다는 거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방송한다 그러니까 또 되게들 막 관심 있어 해주시고 네, 리트윗도 많고 네, 맞아요. 게시물 중에 역대급으로 좋아요 찍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촬영해 주시는 분이 혜정님이랑 촬영해 주신 둘이서 이제 그 스티커 사진 갖고 실랑이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은경이랑 네.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한마디로. 싸웠죠. 네 맞아요. 이제 나중에 그 은경님인가요? 네. 그분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얄미웠다고. 네 맞아요. 혜정 언니 정말 얄미워 응. 죽겠어요라고 말하죠. 그 말이 너무 되게 좋았어요, 듣기가. 맞아요. 진짜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딱 꽂히는 표현이어가지고 뭔가 내가 그냥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래 저런 마음으로 대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지점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면서 넣었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네, 재밌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장혜정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구나를 저로서는 알 수 있는 거여서 되게 재미있었죠. 네. 없는 자리에서 그러죠. 맞아요. 없는 자리에서 또 바뀌어서. 진짜 최근에도 막 네. 이제 공연 같은 거를 연대 공연을 초대를 받아서 가곤 하는데 네. 그러면 레파토리가 같이 올라가서 혜정은 반갑습니다를 부르고 네. 먼저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혜정이 이제 관객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언니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며 다음에 커피를 마구잡이로 갖다 먹는 종류의 이제 만행을 막 네, 하는 게 저희의 네, 퍼포먼스죠. 혜정님은 다큐멘터리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그런 것이 있나요? 혜정님 네. 개인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자기 얼굴 나오면서 좋아한다는 거 보는 일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GV 간다고 하면 네. 같이 갈래? 라고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 꼭
끝나면 크레딧 올라갈 때 앞에 나와서 춤추고 그리고 자기를 예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삥 뜯고 커피빙. 네, 왜 안 좋겠어. 나 알아도 좋겠다. 네,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혜정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넓어지고 네. 깊어지고 있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 네. 근데 그거는 적어도 나쁜 일은 아닌 것 맞아요. 같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네.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일이네요. 아직 우리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보시지 못한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1월 2일입니다. 네, 11월 2일 11월 2일 날 시간이 10시 30분이요? 10시 오전 10시 그죠. 30분.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아리랑 시내센터 3층이라는 3관이요. 3관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바꿔놓은 할 수 있을 때 홍보 계속 해야죠. 네.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12월 달에는 또 본편이 개봉을 예, 맞아요. 네. 그래도 전국에서 개봉을 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네. 좋은 환경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음. 배급사 시네마달에서 노력을 네. 하고 계십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장애인 형제를 둔 형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수자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신 책이라든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것이 고민의 주제이셨던 것 같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커밍아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도 어른이 되면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네. 어떤 나의 일부, 굳이 드러내지 않는 나의 일부, 잘 커버링하고 있는 네네. 그런 종류의 데이터인데 네. 네. 저 이렇게 오픈리 작업을 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받는데 이제 그 중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아, 네네. 고민을 얘기해 오세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결혼 결격 사유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결국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형제가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런 여성에게 내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렇구나. 전 혼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데 네. 이제 그게 누군가의 현실이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네. 생각하는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네. 혹은 뭐 노인이 됐든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결국은 계속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주로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그렇죠. 형태로 우리 사회가 리스크를 회피해왔다. 네, 혹은 네. 그런 이제 개인에게 전가해왔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회적인 것으로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방식으로 이제 돌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 굳이 네. 얘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우리의 다른 제가 저희 언니의 존재를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하지 않는 게 저에게 큰 의미를 갖지도 않는 이제 그런 형제일 수 있도록 혹은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사회 속에서 한 네.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럼요. 2018년에 민주주의를 하는 사회에서 그걸 안 하고 뭐해? 이런 오히려 약간 네. 되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죠. 맞아요. 제가 혜정님과 혜영님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네. 항상 드는 생각이 물론 너무 보기 좋고 되게 좋은 일인데 그것이 두 분의 어떤 특히 혜정님에게 있어서 운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모두가 혜정님처럼 운이 좋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전에 북토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장애인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혜정님 좀 살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또 운이 따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에만 맡겨야 하는 이 상황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비슷한 흐름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최근에 그 인강학교라고 하는 이제 서울시 북부에 위치한 도봉산 바로 아래에 있는 네, 특수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 이제 그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북토크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그 폭력이 끔찍한 폭력이 일어났지만 일단 그 폭력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어머 세상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일단 약간 쇼크였고 아니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 종류의 폭력은 너무나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쵸.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새로워하는 사람들이 약간 새로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었죠. 가해 사회복무 요원이 했던 말이 굉장히 끔찍했는데 100번 말하면 듣겠지. 근데 100번 말하느니 두세 대 때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리는 행동을 나쁜 짓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걸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그 말이 끔찍하게 느껴졌던 건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특수학교 안에서 어떤 굉장히 악마 같은 놈의 소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 문제의 본질을 전혀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단단히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특수학교에 CCTV를 달지 말지가 아니라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100번 말할 거를 2번 때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으로 세금을 들여서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가까이 생각을 하면 체벌이 훈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수학교의 문제는 특수학교 문제, 시설 문제는 시설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그쵸. 특히나 장애운동, 장애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금 삼식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혜영, 혜정 자매의 이야기는 모두가 너희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 알기 때문에 되게 슬펐고 하지만 오히려 강력하게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하시라고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건 세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죽고 나면 형제자매가 책임지는 이것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모양이죠? 진짜 악취입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족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득 수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나요? 를 얘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얘기, 걱정의 이야기 자꾸 저와 혜정의 이야기를 특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멘탈 안에는 지쳐있는 마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 이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걸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이 많이 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힘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런 분들께는 응원의 마음을 많이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요즘 저는 대학원에서 지금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혜영 씨께서 말씀해주신 문제와 연결지어서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누가 지배받고 누가 지배하는 그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권력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요새 제가 대학원생에 대한 일 같은 거를 다루고 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한 번씩 하고 뭐 국회의원실하고 면담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 보좌진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의 일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한데 또 동시에 이 사회가 정말 소수자를 정치 세력으로서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을 정치 세력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막 이건 또 제도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뭐 물론 인식과 제도 다 바뀔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게 사실 응원으로만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힘을 쟁취할 때가 왔습니다. 네, 자신의 자리에서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를 하셔서 힘을 가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싸움은 장난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탈환할 때는 목숨을 걸고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하는 작업을 수사가 아니라 네네. 리터럴리 인생을 걸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어차피 저에게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음의 삶은 없어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든가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지든가 근데 이 정도가 아니면 바뀔 세상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공고하다.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리더십의 문제를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정치의 문제, 권력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결국에는 끈질긴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네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의 것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럼요. 어쨌든 뭔가를 할 거라면 시작해볼 포인트가 되게 많은 거죠. 전략적인 포인트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사실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사실 세상이 되게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뭐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진짜 인류의 미래를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때 누가 결국에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신도 왕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기 바쁜 사람들을 데리고 민주주의로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렇게 다른 저 사람과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의 문제 그리고 현실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뭐 민주주의나 이런 주제를 다루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때? 라는 수준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약간 한숨이 나오죠. 어떤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와 여당이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후한무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주변부에서 일어나서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지 심장부에서 뭔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네. 사실 작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난달에 네. 지난달인지 이번 달인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그 청와대에서 네. 그런 발달장애인 평생 대책 종합 케어라는 지난달이셨어요. 지난달이었군요. 네. 북토크가 훌륭하십니다. 9월이었죠. 네네네. 예, 라고 하는 되게 이름이 거창한 자리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 가족과 당사자를 이제 초대해 놓고 네. 이제 대통령 내외와 장관 이렇게 많은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발표된 정책이 사실은 되게 이름과 다르게 별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자리를 엎을까? 제가 대통령 옆자리였거든요. 네, 대통령이 있는 테이블을 엎으면 내일의 헤드라인은 나의 것. 약간 진짜로요. 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바꿀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헤드라인은 어떻게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조중동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물먹은 것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 이제 반대로 이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언론은 이래서 장애인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엎어? 야 정말 뭐 배부른 소리를 하네. 뭐 이렇게 시혜적인 관점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뭔가를 할 때 원하는 결과는 되게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어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토대를 갖춰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의 삶을 평생 케어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냥 부모와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평생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걸 복지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어. 이건 복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평생 대책 케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엔 인권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의 할 일은 대통령과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에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웃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불행이 아니라 불평등에 함께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서 할 일이 더 많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요번에 국회 밖에서 참 할 일이 많겠다라는 점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네. 제 전임 회장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 것 같기도 하고 학생회장을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번에 재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회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시궁창같이 대학원생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막 석사 졸업하거나 박사 졸업하면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교수는 자기 막 부려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부 교수들에 한해서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제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의 삶만 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정말 지금 제 유학 준비를 사실 미뤘거든요. 원래는 올해 하고 박사를 내년 후반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때려치고 요새는 이쪽에서 무슨 상담이 온다 그러면 가고 무슨 재판이 있다 그러면 가고 기자회견이 있다 그러면 모든 자리든 다 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학원생들 얘기 들어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그런 아주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뒤엎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사실 학교 측하고 저희 학교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 높은 처장님하고 얘기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저희 그냥 확 대자보 붙여버리고 막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제서야 이제 막 들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래 나는 중재하러 왔는데 이 자리를 뒤엎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협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협상에 임했어요. 속상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또 형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니까 결국 상호 존중과 그 상호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성립을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소수자들이 분명 거기에 당연하게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타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좀 최소한 그렇게라도 좀 일이 진행되면은 좀 뭔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온 타협이 소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너무 그래 우린 소수자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타협인 거죠.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혜영 씨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라는 틀 내부에서의 토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지금 하는 것에 좀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아니요, 응원을 하고 싶고 조금만 더 얘기를 네네. 드리자면 그렇게 타협하고 포기하면 그건 진짜 타협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죽기 전에는 나는 탈시설 하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결론은 정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갈 때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없지 않아.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네, 어떤 때는 정말 대자부 붙이고 농성을 하지만 어떤 때는 대화에 임해서 타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뭐가 옳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목표를 그렇죠. 달성할 것인가. 그걸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힘을 쟁취할 준비를 하라는데 그 네, 말씀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는 보충 설명 같은. 네,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존중이나 아니면 상호 존재성에 대한 배려랄까요? 네. 어쨌든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혐오 발언이나 네.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있는 혐오 발언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네. 토론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지를 남기지 않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물론 민주주의 전환이 된 지 우리나라가 이제 30년이 됐고 정말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민주주의가 되려면 뭐 시간이 뭐 많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네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토론을 할 준비가 좀 덜 됐다. 뭐 물론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 토론 중간에 토론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꼭 누군가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독재 하에 그 노동 운동을 봐서도 네. 그렇고 늘 그런 토론이 희생. 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그 점 때문에 사실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있는 거기도 해요. 정치가 진짜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시민들이 몸을 내던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죠. 네. 죄송해요. 갑자기 막 무거운 얘기를 아, 엄청 저는 많이 아니에요. 이런 나 얘기 되게 이런 얘기 하고 좋아합니다. 싶어서 사실. 맞아요. 하고 네. 싶어서. 할 때가 됐죠. 여기서 네. 안 하면 맞아요. 어디서 누가 하겠어요. 어디서 합니까? 누가. 네. 우리에겐 더 나은 논쟁과 토론을 할 권리가 네.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탈시설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어. 대구의 아파트 네. 탈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를 주민들이 아, 이사 네, 못 오게 네, 했던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차로 것들. 막았죠. 네. 그러니까 대구가 그럼 관심 있게 그거를 케어를 하는 편인가요? 그 원래는? 대구는 일단 네. 복지 재단이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아, 되게 그래요? 오랫동안. 그 재단. 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복지 아. 재벌이 복지 재벌. 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재단이 아. 있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탈시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팽팽하게 맞붙고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시에서 더 전향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지선 전까지는. 네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저기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스탠스가 완전히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방송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약간 뭐 흐지부지된 마음이 상하신 듯합니다. 네, 네.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신기했던 게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상 대구 사시는 분들께 죄송해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원래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아주 그냥 보수 성지. 그렇죠. 성지죠. 이번에 네. 수성하셨잖아요. 네. 사시는 분들 말로는 까맣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저번에 꼴패미당이랑 얘기할 때 대구 어느 구를 가면은 거기 분들 진짜 까만색이라고. 그러니까 보수로서의 새까마신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맞아요. 그걸 왜 까맣다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탈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현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다룬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그 큰 재단이 있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사실 되게 어떤 의미로 한국의 탈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예요. 이를테면 이제 거기에 시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시설이 한 군데가 있고 네네.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한 시설이 있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없애야 되는 시설이 하나가 아, 있었다면 문제,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네. 시설장님이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셨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시설이라는 건 잘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없고 이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와서 사는 게 맞다.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은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대구시에 이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향적으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대구시가 처음에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네. 그냥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시 당국에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죠. 예산이 없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 시만으로 하기에는 벅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시설 하나가 폐쇄된다고 하는 거, 이제 대규모 시설이 폐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0명 정도의 거주하시던 장애인 분들이 사회로 나오는 건데 이제 나올 준비가 사회에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도 필요하고 그렇죠. 활동 지원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중에서 60-70분 정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질 시간 끌기를 하다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분들을 전원 조치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원 조치라는 말은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이고요. 정말 언피시한 단어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 이주죠. 그렇죠. 강제 이주가 맞죠. 네. 우리가 막 고려인의 막 강제 이주 막 이런 거 할 때는 막 그런데 엄청 민족적 비극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설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는 복지의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끔찍한 부분이죠. 무슨 마치 물건 네, 움직이는 맞아요. 것처럼.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또다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그냥 실려가서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봤다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명백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라서 네, 진짜로 싸워야 되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한숨 한번 싹 쉬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우리는 뭐 할까요? 맞아요. 뭐 할까요? 네, 약간 이런 고민해야죠. 분위기죠. 대구는 정말 대단해요. 네. 대구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전 방송 때 그 지금님이 가져왔을 때 논문 중에서 스웨덴이었나요? 어디요? 그 국가적으로 아예 탈시설을 스웨덴. 했죠.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거구나. 그 시설장분이.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네,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 많이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셨죠. 진짜 이 얘기도 많이 퍼져야겠네요, 정말.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기사 정보 정도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면 그때 그 주차장 앞에를 다 차로 막아놓고 그랬다라는 거 그 이후에 사실 기사가 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단편적. 네. 기사도 사실 그냥 님비 현상의 하나 정도로 짧게 달아버렸어요. 그때 첨예한 갈등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우리 사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짚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쵸.
그 내면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정말 그게 되게 섬세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장애인 기사가 안 나오지 않아요. 네, 안 나오거든요. 꽤 네. 커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루는 수준이 정확히 딱 거기까지인데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장애인은 불행의 상징이에요. 아, 네, 그래서 당신이 이 경쟁 레이스에서 지면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를 알려주는 알레고리 수준에서만 다루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투쟁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이 위계를 설정하는 그러네요. 하나의 모델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아. 많이 들어요. 해나가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서로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진짜.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전혀 다른 서술이죠. 지금 우리 혜영 씨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된 건 또 광역시는 좁은 땅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장이라는 사람은 대구에 한해서만 그 좁은 영토에 한해서만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런 거를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그 하부에 있는 자치군들은 거긴 얼마나 더 열악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방자치가 지금 좀 많이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와 함께 동시에 정말 지방정치의 수준에서 지방의 수준에서 어떻게 또 투쟁해 나갈 수 있는가 생각을 또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지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정말. 길이 멀죠. 할 일이 많아서 네. 뭐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제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지금 계속 탈시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그리고 사실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좀 들었던 생각이긴 해요. 뭐냐면 아까 제가 6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동생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보육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동생을 알기 전까지는 딱히 보육원에 크게 지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계기로 이제 보육원에 저도 몇 번 가게 되고 이제 어머니 통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보육원도 좀 꽤 열악한 상황이 많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은 정말 보육원이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어머니랑 같이 봉사 활동을 갔었는데 사실 어머니가 간 거고 저는 그냥 거기 따라갔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이제 그러고서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중학생 애가 있었는데 차를 타려고 저는 이제 차를 타러 가는 와중에 멀리서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 눈물을 흘리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럼요. 네. 말만 마른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장애인 시설도 문제지만 그런 보육원 시설 개선 상황 개선에도 정말 많이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육원 더 없을 시설이라든지 것 같아요. 막 그 근처 다니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이 걔네랑 놀지 말라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한다고 하고 제 동생은 저희 집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운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그 어느 분야에나 사실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늘 있어요. 다만 있죠.
우리가 좀 관심이 사실 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가시화가 안 됐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안 보려고. 그래서 우리 뭐 삼식이 형도 분명 이제까지 어떤 이유에서건 물론 만날 기회는 없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뭐 가시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뭐 어쨌든 눈물을 흘린다는 게 공감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분명히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참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게 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만큼 참 많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드네요. 뭔가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네.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비혼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라면 네. 보육원의 네. 문제는 네.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네. 탈시설의 문제도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해정처럼 밖으로 나오는 게 있고 네. 지금은 아직 집에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네.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시작하려면 아주 작은 것들을 분명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어요. 네. 네,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느낍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그럼요. 다만 도덕은 논리가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어서요. 네. 어느새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과 그리고 저희 혹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네. 네,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었고 어떻게 편집돼서 나올까? 거의 편집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오늘. 편집 안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정말요? 네. 프로 감사합니다. 방송인들. 아, 맞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네, 많이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좋았고 네. 멤버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이 15회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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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회 때는 네. 네. 제가 뭔가 게이 PC방을 위해서 뭔가 멋진 걸 하나 할게요. 정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야. 그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녹음된 거. 네, 다 듣고 계시죠?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네, 여러분 30회 다 때 틀겠습니다. 비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 밖에 네. 혹시 또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전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작업을 이제 영화를 보여드리거나 책을 보여드리거나 뭔가 모임이 있을 때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요새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겨우시겠다. 하도 떠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분명히 저로서는 살아보지 않은 무수한 이야기들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적인 얘기를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아렌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렌트의 말을 빌리자면 공적 영역으로의 모험만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말이네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매니지금입니다. 매화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시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2부에서는 원래 주제는 이제 생각 많은 둘째 언니로서의 우리 장혜영 씨께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듣는 에피소드나 네. 아니면은 뭐 전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리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인이라는 단어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일반인들이 누군지 모르는 예, 그 누군지 모르는 그 다수. 네, 그분들이 이제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네.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소수자도 그렇고 다 인간이라는 거. 그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장 많이 오늘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인간보다 먼저 장애를 본다라는 점하고 실수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좀 그 그렇지 점이 못하다. 어쨌든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만큼은 어쨌든 이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배려가 그리고 그 상대방을 당연한 인간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물론 다 연관된 말이지만 이런 사람 장애인의 언니다라는 거 커밍아웃하는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와 결부지어서 결국 이 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뤄보고 그런 지방 정치에서의 측면도 한번 진짜 많은 다뤄보고 얘기를 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네. 거라고. 그럼요. 와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또 많은 네. 이야기를 다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화두를 던진 것 같긴 한데요. 네. 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네.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네. 좋고요. 네,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되게 우리 좋은 울림을 전해주신 네. 혜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스윗. 사실 저는 오늘 너무 팬으로 앉아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엄청난 분을 아이돌로 모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스스로가 뿌듯했네요. 네, 아이고. 너무 네. 멋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네.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방송을 정리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방송은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네, 방송이죠. 맞아요. 저희 이게 퀴어가 퀴어에게 비퀴어 편 시작을 알리는 네, 부모님 부모님 네.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네.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 안 예, 되셔서 일정도 안 되기도 네. 하거니와 그 당신의 말주변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제가 그래서 그날은 저희 어머니 인터뷰를 네, 서면 인터뷰를 서면 대신한- 인터뷰를 대신하고 네. 주로 이제 우리 삼식이 형의 네. 삼식이 네.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눈물바다 예상하고 있는데 정신줄을 부여잡고 잘 네.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네. 오늘 방송은 예,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혜영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